초안대전의 두 영웅, 용호상박 항우와 유방을 논하기에 앞서 바야흐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하상주의 봉건제후국 시대를 마감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의 진나라에 대해 정체를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진나라의 선계, 고대 난생신화 조작의 특징은 난생을 통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고대 신화의 주인공들의 본래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전부 감추는 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진나라의 선조 역시 사망 오제 중 오제의 한 명인 전옥고양의 후손으로 여자인 여수에게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남녀 차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씨족보편에 성이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을 본 적이 있는지요. 상기의 내용을 추론했을 때 전옥고양의 후손이란 진나라의 선조는 고시에서 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임금이 진나라의 선조인 백예에게 영시성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들이 봉지로 받은 영땅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청과 청은 같은 지명이었던 것으로 청 땅에 물이 있는 곳이 청이었던 것입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그것을 만든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시성이 시작된 영주와 영주도 같은 지명이 됩니다. 영주에 있는 물의 지명이 영주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이 영주로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 지역이 제주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고부와 경상도 대구에 동일한 금항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는 경도인 신도의 지명이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전라도 고부와 제주가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도 고부와 현 남해바다에 있었다는 제주가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다는 진실을 입증해 보면서 초안대전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우인 김수로 왕의 무대 귀성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의 진산 화산인 삼각산에 등장하는 금성천부가 바로 소호금천이 봉지로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역사 속 제주와 전라도 고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평안도 귀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해 보자. 평안도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갑산의 누정을 인용해 보자. 정원루라고 합니다. 정원에 있는 누정이 정원루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함경도 갑산이 또한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목의 신증을 인용해 보자. 이상합니다. 제주에 평안도 귀성에 있었던 정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의 말인가? 제주를 정원인 귀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귀성의 정원 대도부를 또한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주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 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정주의 여건을 인용해보자. 신안역 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를 신안과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귀성, 정원, 정주, 제주의 지명들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기 함경도 정평의 국명 파지란 파척의 파지역이며 중산이란 천하의 중심 중국에 있는 산으로 이곳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관련되어 역사 속 제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증거 2탄을 공개하겠습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김해, 금주에 있는 능침이 금능이며 산이 금산이고 포구가 김포가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탐진이라고 합니다. 고에서 나라는 땅의 의미로 탐나란 탐땅으로 강진의 군명 탐진이란 탐땅에 있는 포구가 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현 중국에 있는 당나라와 거래하던 곳이 충청도의 당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차이나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명과 항구는 차이나가 되는 것인가요? 전라도 강진의 군명 금능이란 금 땅인 김해에 있었던 능침으로 경도인 서울에 김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부르를 인용해 보자.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다. 백년사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를 부처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강진이 태종 이후 갑오개혁까지 제주를 포함 53주 육진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53주 육진이란 조선 전체입니다. 거참 웃기지 않습니까? 전라도 강진에서 조선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진이 예사지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강진에 있었다고 하는 만덕산이 전라북도 전주에도 등장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라북도 전주까지는 약 20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강진과 전주 사이에 만덕산이 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진과 전주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강진과 전주가 기대고 있었던 만덕산이 바로 천하의 중심 천주 연해도의 무대 금성 전부인 부처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의 진나라 얘기하다가 새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다시 진로를 원위치로 복귀해서 진나라의 건국과 이동, 거의 모든 제후국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봉업을 받고 발전, 퇴보 또는 멸망의 길을 걸어왔지만 진시 황제의 진나라는 동일한 장소가 아닌 이동과 이동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종착점 함양에서 천하를 통일하였던 것으로 이들이 이동했던 장소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 속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봅시다. 부용국, 청주, 청수연 시대. 비자가 진시의 시조가 되며 봉지로 받은 진읍 청수연이란 이곳이 청주에 있는 물이 청수연으로 이것이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에 있었던 금부용의 부용국이 되기도 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청주와 전주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이 견성으로 진나라의 시조 비자가 살았던 경구가 바로 전주였던 것으로 전주의 견을 개견으로 조작했던 곳이며 진나라에 있었던 견수 또한 역사 속 전주에 흐른 견수였습니다. 기산시대. 진은 기원전 8세기 초 주나라가 상나라의 패망사력인 견흥의 공격을 받을 때 유황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나금으로 천도하였을 때 이를 호위한 공으로 산서성의 서부 지역을 맡아 제후로 승격하였습니다. 이가 바로 양공입니다. 이때 양공이 받은 봉지가 기산으로 이곳 기산 지명의 정체를 밝혀줄 내용이 조선의 용비어 천거에 등장합니다. 기산은 주나라의 고죽국이 있었던 곳으로 양공이란 또한 양땅을 다스린 군주입니다. 용비어 천거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개국한 것을 칭송하는 글로서 태조 이성계의 6대조 선조가 이일인으로 이분의 친형이 바로 무신 정권의 처음 시작인 이방입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기산이 봉상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봉상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양공이란 양양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이기도 합니다. 상기는 양양, 청하,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조선을 의미하며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란 왕부의 중심 지역이고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 됩니다. 상기에서 진나라가 봉지로 받은 진읍이 청주에 있는 물인 청수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산에도 청주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평양시대. 진영공 2년 진나라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진나라가 도읍한 평양이 우리 역사 속의 서경인 평양입니다. 당군 안건께서 천부의 인을 받으시고 왕부의 수장으로 도읍하신 평양에 그들의 후손인 주나라가 건국되었고 여산 봉화의 사건 이후 동지인 낙양으로 천도한 이래 비어있는 평양에 진나라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옹성 화성시대.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석동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 때에 옹성으로 이동하였다. 진나라의 옹성은 봉상으로 조선 역사의 철옹성이며 기성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살짝 바꾸었다고 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입니다. 그중 제2수 도성과 궁원을 인용합니다. 신도인 경도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이며 상원은 한나라의 정원인 상림원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몬집 제3권 윤남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화성은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에 있었던 것이 화성입니다. 진나라의 덕공이란 덕주, 덕양을 봉지로 받은 제후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는 덕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요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이 덕양으로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것이 역사 속 거란이 있었던 요지역이었습니다. 함양시대.
진쇼공 12년에 함양에 성을 건설하고 쇼공의 아들 해문군이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 진시황제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역사 속 조선의 함양, 함안, 함흥입니다. 즉 함흥차사의 무대입니다. 함경도 단천 근처의 관산사입니다. 함경도 관산사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삼각산이 언덕에 가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울인 경도와 척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역사 속 함흥, 함양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허씨가 기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천도한 호도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천도한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도와 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호도인 허창에 있었다고 하는 경복전은 바로 조선의 중국인 경복궁입니다. 진나라가 왕부의 중심에서 황제를 칭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호도고성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다음 회부터는 천하를 통일했다는 진시황제의 이야기가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되어 오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